2005년 저희 문화방송은 EBS와 함께하는 연중 캠페인 교육이 미래다를 통해 바른 교육이 숨쉬는 희망찬 미래사회를 추구합니다. 세계 인류 국가의 기초를 닦는 길,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배우는 전인교육, 믿음과 신뢰의 바탕에 선 공교육,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사회 문화를 토대로 이룩하는 선진 교육 강국, MBC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저희 문화방송은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성큼 다가온 겨울을 느끼게 해주는 11월 마지막 주. 따스한 공기 가득한 MBC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순간도 시선을 뗄 수 없는 빠른 전개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조선시대 과학수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추리 다큐 별순간. 청소 잘게 100m 낙엽 쓰리기 도전장을 내민 무모한 도전자들. 무한도전. 분홍빛 솜사탕보다 더욱 달콤한 스타들의 데이트 현장 속으로 박경림의 데이트. 강력 추천 컬러링. 나른한 일요일 아침, 당신을 확실하게 웃겨줄 TV 속 NG 장면을 모두 모았습니다. 드라마에서 CF 촬영 현장까지 폭서연말 최치 만점 NG 장면 총집합. 해피타임. 한 번 웃고 돌아서는 잊혀지는 웃음이 아닌 잔잔한 감동을 남기는 웃음을 선사합니다. 온 가족을 TV 앞으로 불러모을 일요일 저녁 최고의 버라이어티. 일요일 밤에.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운 주말. MBC 프로그램과 함께하세요.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바꿨습니다. 작은 발상의 전환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에디슨이 되고 싶어요. 이 캠페인은 재능교육과 함께합니다. 10달을 기다렸다. 1000마디를 기다렸다. 꿈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그토록 기다렸던 너인데 이제 그 아이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외신들이 우려 섞인 보도와 함께 결국 이번 파문을 이겨낼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자 기증 희망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과 서유럽 전역에 폭설이 내려서 도로가 마비되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 휴교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파가 예고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법조 브로커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군과 경찰, 검찰 간부들에게도 로비를 벌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연예인들의 수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우 장동건 씨는 올 한 해 68억 원을 벌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갑자기 추워지지는 않고 내일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외신들이 황우석 교수 난자 파문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 섞인 보도도 있지만 결국 한국이 이번 파문을 이겨낼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외국 언론들이 황우석 교수 팀의 연구원 난자 기증 파문과 사퇴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황우석 교수의 윤리규정 위반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처는 또 한국의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이 황 교수의 해명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황 교수가 연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과학계가 그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번 사건이 생명공학을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한국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AFP 통신은 황 교수의 동물에 대한 애정과 연구 열정 등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국 줄기세포 연구가 결국 윤리적 파문을 이겨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정입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이 500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난자 채취가 가능하다면 난자 수천 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서 줄기세포 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황 교수가 세계 줄기세포 허브 소장직을 다시 맡아 연구를 계속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고윤영 씨의 사망 원인이 당초 알려진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김세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 이윤영 씨는 지난 18일 밤 뉴욕 맨하탄의 숙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을 맨 상태에서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 목에 줄을 맨 흔적 이외에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아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No, the cause of death is hanging, and the manner of death is suicide. 고 윤영 씨가 유서를 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자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영 씨는 최근 결혼 문제를 놓고 부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 씨는 이대를 졸업한 뒤 올해부터 뉴욕대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당초 윤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아 갖가지 억측을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서유럽에 50년 만에 혹한이 찾아올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영국과 중부 유럽 전역에 폭설이 내려 휴교와 단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런던 김장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서부 지역에는 폭설로 인해 30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최남단 지역인 코널과 데본 지방에도 20cm가량의 눈이 내려 도로가 마비되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여객기 9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폭설로 인해 2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유럽의 올겨울은 5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김장김입니다. 러시아 극동에 있는 하바로프스크가 30일부터 나흘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무르강이 통과하는 하바로프스크와 예브레에서 하루 2차례 모니터를 하기로 했으며 중국 숭화강의 오염 상황을 위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29일에서 30일쯤 아무르강의 오염물질이 처음 도달한 뒤에 하바로프스크에 도달하는 것은 내달 4, 5일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5차 6자 회담이 내년 1월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시오자키 일본 외무성 부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목포시내 한복판에서 역주행을 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해서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저녁 8시 45분쯤 31살 김모 씨의 프린스 승용차가 목포 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가 몰던 승용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2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피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미처 못 피하고 그냥 무지하게 빠르게 왔어요. 1차선으로 그냥 그대로 왔으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베르나 운전자 45살 최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쳤고 사고를 낸 김 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진입 도로를 잘못 들어와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을 뜯어내 구속된 법조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브로커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군과 경찰,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도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민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법조 브로커 윤모 씨가 재작년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백억 원을 돈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1,000만 원짜리 차기압수표 800여 장, 83억 원을 카지노에서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전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요. 수표 달라면 수표 주고, 현찰 달라면 현찰 주고, 그렇게 받거든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윤 씨가 이런 거액의 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윤 씨가 제3자를 대리해 돈 세탁한 자금이거나 사건을 소개한 데 대한 리베이트일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체포 당시 윤 씨의 수첩엔 경찰과 검찰, 군, 법원, 정치인 등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로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거물급 인사가 윤 씨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씨는 그러나 로비 대상이 누구인지는 물론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경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기도 오포읍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건넨 10억 원 중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4억 원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한 씨 주변 계좌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포스코 건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등 3명에게 제공한 1,000만 원 안팎의 자문료가 뇌물 성격이 있다고 결론내고 이 돈을 제공한 포스코 건설 김모 상무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속 연예인들의 수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장동건 씨는 올 한 해 68억 원을 벌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상우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장동건 씨는 올해 최소한 67억 8,6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장 씨는 포스코 건설과 삼성카드 등 4편의 광고를 찍으면서 55억 원의 회사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4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또 3년 동안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장 씨는 회사로부터 25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소속사인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정보를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영화배우 하지원 씨도 소속사가 우회 상장을 추진하면서 수입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하 씨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광고에 출연하면서 50억여 원, 영화 출연으로 14억여 원 등 총 67억 원 정도의 매출을 소속사에 안겨줬습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한 박은혜 씨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소속사에 1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줬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고민했지만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 대법원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 27일 중단됐던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 증명이 없는 서류가 발급되고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 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 출력한 열람용 등본에 대해서는 등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들이 뒤엉킨 교차로 모습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고 보자는 식의 얌체 운전이 문제인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 꽁무니를 따라 차들이 줄줄이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뒤엉킨 차들로 교차로는 엉망이 됩니다. 경찰이 이런 식의 교차로 내 위반 행위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선 진입 신호가 떨어졌더라도 차가 막혀 있을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차가 밀리는 300여 군데 교차로와 진출입로에서 집중적인 끼어들기 단속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역시 포근합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오늘 밤에 서울, 경기와 그리고 충청 지방에서는 밤한때 아주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아주 적은 데다가 내일 새벽까지만 이어지기 때문에 나들이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 지방으로 그다지 많은 구름대는 없지만 곳곳에 짙은 안개가 다소 드려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라면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뒤 차츰 구름 양이 많아져서 서울, 경기나 충청 지방은 밤한때 아주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정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700선을 돌파하고 종합주가지수도 13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단기적인 급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00선마저 돌파해 700.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293.2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IT 관련 업종이 최근에 업황이 좀 좋아진다는 사인을 보냄에 따라 최근 코스닥이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호황은 증시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놓는 고객 예탁금은 작년 말 8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들도 이달 들어서는 2,4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한때 벤처 업계를 이끄는 선두주자였던 터보테크 장훈순 사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터보테크 소액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최영문 기자입니다. 장훈순 터보테크 대표에 대해